안녕하세요. 유치맨의 안철준입니다. 다양한 테크, 기술, 그리고 IT에 관련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뭐, 돈, 회계,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기업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IT 자산들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창고에 얼마나 많은 모니터와 또 컴퓨터가 쌓여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퇴사 직원이 사용했던 PC라든지 소프트웨어, 이게 얼마나 잘 회수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또 수많은 렌탈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등 최근에 관련돼서는 이런 이슈들이 원체 많아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아마 고민이신 분들이 또 기업 담당자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치맨 라이브 웨비나에서는 다뤄볼까 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셀리즈의 유민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리즈 대표이사 유민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대표님하고는 저는 좀 인연이 있죠? 네, 그렇죠. 네. 저희 이제 채널온 TV 이치맨 시작하기 전에 네. 한 5년인가 6년 전에 네. 같이 방송 시작했잖아요. 아직도 유튜브에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야, 그땐 젊었었는데. 네, 마음은 젊습니다. 대표님 뭐 그대로입니다. 네, 아유, 네. 대표님도 그대로 이렇게. 자, 오늘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근데 네. 엑셀로 관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 네. 엑셀이 최고의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엑셀로 관리했을 때 리스크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기업에서 니즈가 있었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솔루션을 만들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뭐 실제 기업 또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사스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원체 많아져서 네. 내가 제대로 몇 개를 쓰고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시는 네.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국내 사스 소프트웨어만 1000개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사용량이 많아졌고 그런 소프트웨어나 자산 관리들이 잘 안 되고 있고 이제 기업들도 보통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네. 시스템에 의존하거나 이러고 싶은데 이제 마땅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몇 개 정도의 사스 애플리케이션 쓰는지 한번 네.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몇 개 쓰고 있지? 네. 내가 제대로 쓰는 건 몇 개지? 아, 돈은 얼마나 나지? 그렇죠. 네.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 네. 기업에서도 이런 비용들을 줄이고 네.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최근 기업들이 굉장히 비용 절감이 큰 이슈고요. 이제 그 비용 절감에서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무형 자산들이 많은데 당연히 이제 무형 자산, 유형 자산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라이브 웨비나를 통해서 네. 실제 시장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네. 또 이런 것들 어떻게 좀 풀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치맨 라이브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지금 온라인으로 답변 주시는 분 대기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 라이브이기 때문에 저 Q&A 시간이라든지 웨비나 진행 중이라도 좋은 질문이나 또 의견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문조사도 웨비나 진행 중에 오픈되니까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모든 자산을 한눈에 AI 자산관리 솔루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치맨 웨비나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업의 모든 자산을 한눈에 AI 자산관리 솔루션 셀리즈 솔루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말이죠. 네. 손 안에 있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생활하다 보면 창고에 모니터나 이제 PC 같은 거 굉장히 먼지 쌓여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회의실마다 또 노트북도 다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엔 창고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5년이 지나면은 폐기하거나 직원들한테 나눠주게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커뮤니티에 집에 가져가면 안 되냐, 집에 모니터 고장 났다 이런 글도 올라오게 되고 가져가면 안 되나요? 네. 사실 가져갔다가 안전하게 돌려주기만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뭐 가져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실제 그걸 가져가서 계속 팔아온 직원이 이렇게 한국심 징역 4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네. 네. 580일 때요?
네. 그러니까 새로 사는 맥북을 계속 이제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네. 재고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한. 이야. 사실 5년만 안 걸리면 결국에는 이게 자산이 유형가치, 잔존가치가 0원이 되기 때문에 네. 모르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이제 5년만 이제 기다리면 된다 이런 걸로 아마 네. 계속 가져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네네네. 얼마나 잘 관리가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하죠. 회사에서는 저 580대가 네네네. 나가는 동안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몰랐죠. 네. 네네네.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자산이 뭐 또 창고에 들어있고 대표님들도 보통 그거에 관심이 없죠. 네, 어쨌든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자산 관리자가 보통 이제 경영지원실에서 관리하는데 그 경영지원실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전수조사 할 때만 보기 때문에 네.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게 현실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한 스타트업의 사례인데요. 이제 제가 근무했던 스타트업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5명일 때 제가 들어갔었는데 50명까지 성장을 했어요, 회사가.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소프트웨어나 사스 서비스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한번 측정을 했어요. 네. 이제 그 측정하는 시기가 회사가 고도로 성장할 때는 마음껏 사실 돈을 써도 된다라는 네. 이제 방침이었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경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야겠다고 점검을 딱 했는데 1년에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용이. 그래서 50명 비용 치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네. 왼쪽에 보이시는 게 노션 라이센스예요. 노션이 기업에서 2만 천 원이거든요. 제가 별명이 노쇼라고 부릅니다. 사고 아무도 안 써요. 50개 라이센스를 3년 동안 사서 구매를 했는데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 사실 썼어요. 잘 쓰는 인원이 없었고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은 소프트웨어가 낭비된 비용이 한 1,6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한 20% 정도 낭비가 됐는데 이제 회사가 10배 성장할 때 이런 비용이 10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 네. 실제 이 데이터, 실제 근무하셨던 회사의 어떤 그런 데이터고, 이제 글로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 6개 정도 서비스 중에서 1개 정도는 안 쓴다. 유료 서비스. 일반 임직원들이.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솔루션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나와 있는 서비스들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사용하게끔 만들어줬는데 실제 보면 그걸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걸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다. 네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쓸 때는 어쨌든 직원들은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명목하에 내가 일을 잘하려면 써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막상 도입하면 안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안 쓰니까 뺐을 거야. 이것도 좀 이상하게. 네, 근데 뺏으려고 할 때 보통 다 쓴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쓴다고 해서 결제했는데 안 쓰면은 질책이 되기 때문에 쓴다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쓰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쓰면 상관없죠. 네, 잘 쓰면 생성 올라가니까. 좋습니다. 네네네. 마지막 사례는 도메인이나 인증서 같은 것들이 만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지인분들이나 IT 담당자분들 만나보면서 물어보면 한 2명 중 1명 정도가 인증서 사고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최근에 저희 처남도 대기업에 다니는데 뭐 처남도 어제 사고가 났다. 인증서가. 그래요. 근데 이게 뉴스나 이런 데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절대 내보내지 않죠. 창피하기 때문에. 관리하죠. 그래서 공공 쪽이나 공공기관 쪽은 저렇게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 사고가 많이 나고 인증서나 이런 도메인이 옛날에는 인증서가 한 5년 정도의 만기를 기간이었는데 지금 1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개발 인증서도 있고 뭐 애플 인증서 다양한 인증서들이 많아요. 또 벤처기업 인증서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만료가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저걸 일부러 관리하지 않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때는 본인들이 업무에 바쁘니까 저런 것들을 미처 체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뭐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그죠? 2년에 한 번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걸 제대로 관리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아마 저거 다 엑셀로 하고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하는 방식을 보니까 대표님이 개발팀이나 개발자분들한테 그냥 줘요. 이제 관리하라고. 근데 그 개발자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개발자가 이직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 주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번거로운 일이다라고 해서 약간 그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사고가 자주 나오고 있고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대표님과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기업을 돌아다녀 보니까
보통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옛날에 ERP나 이런 그룹웨어나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이런 거 일부 관리하는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네. 들어 있는데 그 기능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엑셀로 하거나 네. 아니면 그 기능이 굉장히 부족해서 실제 리스크를 관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그런 것들도 아마 지원해주는 것들이 아마 ERP라든지 네, 있을 네. 거예요. 네, 근데 네. 원체 이런 그 세스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관련된 그 업데이트가 네, 네, 네. 많아지기도 하고 네. 다양해지기도 하고 네, 또 네. 변화가 원체 많으니까 네, 네. 이런 어떤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네, 플랫폼이 네. 아닌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셈이나 ERP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것과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하는 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산 다음에 관리하는 것까지는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원하지 않은 것들은 엑셀로 관리하는데 네. 결국 이게 또 이제 관리하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관리에 어떤 흠이 보이거나 네, 네, 네. 또 공백이 생기거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네네. 문제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네. 이런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네. 자산을 통합해서 좀 감독을 해야겠다. 그래서 모든 자산을 대시보드에 다 올려가지고 한 번에 보세요. 라고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네, 리스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알림을 해주는 네. 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화두 중에 네, 하나인데 이런 자산 관리도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은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실제 이게 실제 지금 셀리즈의 대시보드 네, 화면이신 대시보드 거죠? 화면입니다. 네네네. 거기 화면이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주요 기능은 이제 유일의 AI 자산관리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산관리 솔루션이 기존에 있었어요. 네. 네,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AI 에이전트를 접목해서 이제 조금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엔지니어를 겨듭해서 좀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자산관리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산 관리 쪽에도 이런 AI가 적용됐을 때 효과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이제 어떤 경영지원 실장님을 만나보니까, 네. 그냥 대표님이 지나가면 툭 던지신대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죠. 야, 우리 회사 구독 렌탈 비용 얼마나 나가? 또는 법인차 저거 비용 얼마니? 네. 그러면 이제 엑셀 열어가지고 뒤져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조사해서 드려야 돼요. 이제 그렇죠. 예,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게 그냥 AI 맞아요. 툭 던지죠. 이렇게. 예, 그냥 대표님 지나가면서 던지는 거예요. 네. 저번 달에 뭐 비용 많이 나왔는데 뭐 세일즈포스 잘 쓰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이제 AI 에이전트에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제 그거를 답변해 줄 수 있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이런 어떤 그 자연어 네. 기반으로 해서 네. 방금 말씀하셨던 네. 대표님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네.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AI의 어떤 특징이기도 네, 하니까 맞습니다. 자산 관리 쪽에도 이 AI가 네.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도 네. 드는군요. 좋습니다. 네. 기능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따 데모 시연이 있으니까요. 이거 네네, 보시고 네네. 데모 때 한번 자세히 볼 맞아요. 수 있으실 직접 것 봐야 같습니다. 돼요. 네네네. 일단 저희는 대시보드가 가장 좀 특징이 좋은데 대시보드 안에서 이제 자산의 유형 자산의 종류별 상태별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구독 렌탈 자산의 월 비용이나 수량 같은 거 다 확인하고 뭐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다 확인하고 도메인 인증서도 다 완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자산이 등록되면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네. 크게 큰 피처들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유형 자산 관리예요. 그러니까 무형과 유형의 그렇죠. 유형 자산이 실제로 먼저 우리가 하는 뭐 모니터라든지 모니터, PC, 장비 네, 등등 가구들 다. 네네네. 근데 유형 자산은 결국에는 이제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회계감사나 네. 실사를 위해서 사실 쓰는 기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엑셀을 회계사분들이랑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고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돼가지고 바로 좀 리포트를 뽑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자산을 기존에는 뭐 바코드 같은 거나 아니면 RFID 기계를 통해서 했었던데 스마트폰은 다 있잖아요. 맞아요. QR코드로 다 붙이면 금방 자산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QR코드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네. 다음은 이제 구독 렌탈을 관리하는 건데 기업에서 이제 구독 렌탈은 자산은 아니에요. 네, 이제 비용이죠. 이제 비용이 나가는데 실제는 우리 자산처럼 물건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뭐 정수기 렌탈도 그렇고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같은 것도 다 회사의 자산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손해가 가해지면 당연히 비용이 더 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게끔 리포팅하거나 월 비용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금 이제 굉장히 좀 기술 개발이나 기능에 좀 집중을 했던 게 소프트웨어 사용량을 관리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소프트웨어 사용량을 관리를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PC에다가 직접 이제 에이전트, 이제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걔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거를 다 모니터링해서 서버에다가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요. 이제 얼만큼 썼는지, 사용량이 얼만큼 해서 몇 시간 썼는지까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려는 건, 예를 들면 IT 시스템을 뭐 수십여 개 거쳐서 구축을 했어요. 근데 이거 직원들이 잘 쓰는지 제대로 쓰는지 어디서 안 되는지 같은 걸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계속 설문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저희 솔루션을 도입해서 보시면 어떻게 쓰고 있고 또 ROI를 측정할 때 사용량 기반으로는 네.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사스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사용자 구독량 대비 얼만큼 쓰고 있는가, 몇 네, 명이 쓰고 네, 있는가 네, 네, 이런 네.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켜놓기만 하고 활용을 안 하거나 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별도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네. 일단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자리 비움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계속 펴놓고 없어진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보정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고요. 네. 네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켜놓기만 하고 다른 네네. 액션이 없을 때. 네네네. 근데 그게 시간이 계속 쌓이면은 저희 쪽에서 좀 집계를 할 때 좀 제외하는. 보정을 하거나 제외하고. 쪽을, 네네.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 또 문제가 이제 그 라이센스 중에서 상용 라이센스들이 있어요. 그냥 기업에서 쓸 때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라이센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토캐드 같은 거, 그 다음에 불법으로 쓰면 무조건 안 되는 라이센스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뭐 임직원한테 노트북을 하나 사주고 그냥 개인 거 깔아서 써라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 스타트업들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중견 기업이나 이제 좀 기업의 규모가 있다 보면 당연히 이제 상에서 쓰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깔았을 때 그 인가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에서 갑자기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네. 이런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걸 다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알고도 네. 안 건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한 1년에 500만 원짜리 정도 소프트웨어였는데 네. 그걸 알게 돼가지고 어쨌든 비용을 내게 됐고 안 내면 막 경고장 받고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차단이나 감시가 좀 필요해 보이고 또 AI 같은 것도 많이 쓰니까 AI 서비스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원체 많기도 하고 네네네. 또 이런 것들을 일단 깔고 쓰기는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은 네. 관리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기업 문화를 바꾸거나 어떤 혁신을 하기 위해서 네네네.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만들었는데 이거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를 네네네.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그 고객분들이 쓰는 소프트웨어 목록이 쭉 올라오는 거를 보잖아요.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가는 소프트웨어가 많았습니다. 네. 저도 몰랐던 것들. 네. 예를 들면 윈도우즈의 파워토이 같은 거는 윈도우즈의 기능을 굉장히 확장시켜주는 플러그인인데 아직 베타 버전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네. 쓰면은 네. 뭐 AI 기능도 막 여기저기 붙어 있고 막 그런 기능들이 있고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회사 안에서 공유도 할 수 있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실제 안 쓰는 것도 어떤 네. 이제 테스트나 확인이 가능하지만 네네. 실제로 직원들과 네. 회사에서 네. 굉장히 활성화돼서 네네네. 잘 쓰고 있는 것들도 체크가 돼서 그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네. 고도화시킬지 네. 고민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도 되겠다 네. 싶네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게 있거든요. 나만 아는 꿀팁. 요런 툴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쓰면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간다. 근데 나만 알고 싶거든요. 네. 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다 공유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기업 소프트웨어 사용량 네. 그리고 어떤 그 속에서 네.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네네네. 부분들 이게 기업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네네네. 같고 네. 앞으로 니즈가 많이 있는 영역일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수집하는 건 이런 버터플라이 엔진이라는 걸 저희가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네, 좀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PC 에이전트를 쭉 설치해서 이제 그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이제 그걸 이제 원시 데이터를 이제 정제하고 분석해가지고 이제 집계해서 이제 올리죠.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한 명이 쌓는 데이터가 하루에 한 1000개에서 3000개 정도가 쌓여요. 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데이터로 시각화할 수 있게 보내는 네, 거를 네, 이제 네. 저희가 만들었고, 이제 이거를 얘가 PC에 있는 AI 에이전트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얘가 이제 학습해서 데이터를
내뱉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그 다양한 소프트웨어 에이전시를 깔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에이전트.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PC에 각각 엔드포인트 에이전시가 있는데 그게 각각의 어떤 사스 서비스들하고 연동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요? 불필요하죠. 네네.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에이전트는 그 소프트웨어랑 연동하지 않고 네. 자동으로 수집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연동은 필요 없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 뭐 질문 주시는데 뭐 ERP나 이런 것들을 연동하는 거는 네. 저희 이제 그 에이전트가 아니라 이제 저희 서비스, 웹 서비스 단에서 연동해가지고 제공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산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그쵸. 갖고 오거나 네네. 이랬을 때 기존의 ERP하고 네네네. 연동해서 관련된 것들 계속 네. 실시간 업데이트 받고 그쵸, 거나 그쵸. 이런 것들 때는 그쵸. 연동이 필요하고 그쵸, 그때는 연동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쪽 인사이트를 하기 위한 데이터나 로고 관리나 이런 것들은 굳이 연동할 필요는 없다. 네. 에이전시를 깔면 된다. 네네네. 지금 기존에 이제 그 SaaS 서비스를 관리하는 이제 솔루션들은, 보통 이제 구글 계정에 이제 어드민 권한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다 조사해서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각 말씀하신 SaaS 서비스랑 다 API를 연동해가지고 사용량을 측정을 하죠. SaaS 서비스 하나 출시할 때마다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있고, 또 API를 제공하지 않는 곳은 측정이 안 되고, 구글 계정만 측정이 되고, 네네. 뭐 이런 상황이죠. 예. 네네네. 자기가 실제 소프트웨어를 기업에서 쓰는 유료인데 프리웨어라고 설치를 하면 그걸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게 다 가능하죠. 좋습니다. 네네. 이거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저희가 붙이는데 사실 이 붙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한 220명한테 저희가 220분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네. 이 채널 통해서 했었죠. 네네. 네. 대표님 통해서 했었는데, IT 시스템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 시 자주 겪는 문제에 대해서 60%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불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불편하다는 분들이 뭐가 불편한지 소프트웨어를 또 써주셨거든요. 들어가서 봤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그냥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모바일이나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죠. 모바일 소프트웨어나 안드로이드 iOS 소프트웨어는, 그 중앙에서 만드는 UI 규격이 있습니다.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나 안드로이드 머티리얼 가이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앱들이 어느 정도 UI UX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PC 웹은, 어디서 유행이다. 아니면 어디서 잘 만들었다면 그거 보고 다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만든 시스템과 올해 만든 시스템 UX가 다르고요. 내년에 만드는 시스템이 또 다릅니다. 네. 올해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토스를 많이 또 네. 같이 좀 지향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UX는 결국 어려워지고 네. 또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기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어려워져서 제일 쉬운 UI UX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네. 채팅이 제일 쉽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님이 툭 던지는 질문 얘가 대신 답하게 해주자. 그래서 기반으로 저렇게 우리 회사 돈 잘 쓰고 있니? 라고 물으면 답. 그걸 이제 제로 UI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제로 UI라고 사실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UI를 방식을 제로 UI라고 해요. 네, 네, 이제 네. 손을 대지 않고 네, 네. 이제 음성 기반으로 이제 UX 음성 스피커 같은 AI 스피커들 있잖아요. 그 제로 UI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찾아보지 않는 걸 약간 제로 UI라고 생각했고 채팅만 하면 되니까 대신에 이게 채팅이 결국에 나중에 음성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진짜 궁극적으로 제로 UI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메뉴에 있는지, 어떤 포인트를 네. 통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네. 것들을 찾을지를 일일이 그걸 검색하거나 네. 또 배우거나 네. 할 필요 없이 그냥 검색창에다가 네. 윈도우 대화창에다가 관련된 질문을 했을 네, 때 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사실 네. 궁극적인 맞습니다. 목적이니까 네. 그거를 이제 제로 AI, 제로 UI라고 AI. 네, 네, 얘기하고 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맞습니다. 보시겠네요. 네. 점점 더 이제 이런 기업들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들이 다 이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특히 기업용 시스템은 다 이렇게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데이터 기반으로 다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챗봇이 붙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AI 에이전트를 사용했던 이제 기술은 펑션 콜링이라는 기술을 썼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조금 여기 이제 웨비나 들어오신 분들한테 좀 재밌는 내용을 드리면 LLM 자체가 산수를 잘 못해요. 네. 원래는 최근에 이제 LLM에다가 벡터 스토어 렉을 방식이 있어서 얘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공간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학습체 공간을 검색 기반으로 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렉이라고 하는데 2020년에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네. DB에 있는 그 자산 정보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벡터호스트에 다 넣었어요. 네. 그래서 자산 지금 우리 몇 개 있니라고 물어보면 얘가 산수가 다 틀려가지고 10개 있는데 15개 있다. 야, 내가 지금 API를 조회했더니 10개 있다. 아니다, 15개 있다. 그래서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루시네이션을 잡으려고 계속 이제 노력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고안한 방식이 이제 2023년에 오픈 AI에서 이제 나온 기능인데 네. 펑션 콜링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펑션 콜링은 이제 기업에 있는 그 API나 그 백엔드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그 함수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AI가 어떤 함수인지를 알고 있고 네.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함수를 알맞게 호출해가지고 네. 답변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틀리겠죠. 네, 숫자가 안 틀리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그 API를 어떤 API가 있는지 검색한 다음에 그 API한테 사용자 질문을 넣고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그 AI가 네. AI가 그런 펑션을 호출할 네네. 수 있도록 네네. 연동을 시켜놔야겠네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 API를 정의할 때 AI가 이해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다 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작업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기간계 시스템이나 레가시 시스템을 사실 AI가 그렇게 하는데 이해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레그 방식이 여하튼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한 좋은 하나의 방향이기도 하고 네네. 전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사실 이제 기업에서 이런 네네. 어떤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요청을 했을 때 네네. 할루시네이션이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네. 최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네네. 요청해야 되는 게 또 네. 기업의 어떤 현상이기도 맞습니다. 효율이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이런 펑션 콜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또 더 개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로도 뭐 당연히 100%의 할루시를 없앨 수 있다는 아닌데 레그보다는 좀 더 나은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테스트를 했고. 그러니까 실제 요청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함수를 호출을 해서 다 호출합니다. 그 데이터를 네.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의 전략적인 의견이나 네. 판단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해야 되는 밸류는 네. 실제로 네. 펑션 콜링을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네. 여기 다른 데이터, 다른 어떤 내용들을 첨언들, 해가지고 네. 이제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단어로 그런 문장으로 해가지고 표현해준다거나 네. 풀이를 해준다거나 인사이트를 보여준다거나 네.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네. 일단 그 말씀하신 데이터 기반의 API로 가져오고 거기에 이제 답변을 저희한테 하기 전에 저희의 프롬프트 기반으로 이 문장을 다 다듬고 마지막으로 문장이 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펑션 콜링을 쓰게 된 계기가 또 하나 있는 게 여기 보이시는 이 장표에 보이실 텐데 이게 기업에서 있는 세 가지 정도의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업의 문서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사규나 취업 규칙이나 이런 다양한 문서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 근데 기업에서 문서를 보면 유니크하게 하나만 있어야 되는 문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위키처럼 막 쌓이는 공간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유니크하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공간의 문서들은 법규나 그렇죠. 규정 같은 것들은 레그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 안에서 검색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네네네. 할루시가 일어나지도 않고 네. 데이터가 섞이지도 않죠. 네. 근데 회의록이나 예를 들면 CRM이나 이런 위키에 등록된 것들을 쭉 PDF 긁어서 레그에다 시키면 나는 회의록에다가 예를 들어서 고객사랑 영업한 내용을 쓰고 네. CRM에는 내가 지금 있는 가망 고객들을 적어놨는데 네네네. 근데 이 고객사는 저희 걸로 또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영업 현황 안내해줘 하면 고객사 회의록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레그를 통해서 하면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기업 시스템도 결국에는 가려면 이런 펑션 콜링 기반으로 결국에는 다 가야 되겠다 좀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수 못하는 문제 그것들이 있고 아마 AI 기술 발달하면 산수까지 완벽해지면 그때 가면 다 대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알겠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고 좀 더 정확한 방법을 계속 도출하기 위한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고 뭐 최근에 이제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AI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서 모델만 교체하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서비스 오픈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따끈따끈하네. 매우 따끈따끈합니다. 네, 그래서 한 3개 고객사 정도가 지금 저희 거를
이제 50개 고객사가 저희 이제 기업 고객으로 회원가입해서 이제 도입문을 주시고 계시고, 네. 세계 고객사 이미 저희 걸로 이제 효과를 보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네. 이제 뭐 회계감사 대응을 쉽게 해결했다는 고객사가 있으시고. 아, 회계감사 대응?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투자를 받은 곳인데, 네. 투자 받은 곳에 회계를 하기 위해서 매달 사실 결산을 맞춘대요. 연말에 한 번에 하면 어려우니까, 이제 회계사가 갖고 있는 유연자산 잔부랑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잔부가 달랐었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 거 도입한 다음에 그냥 엑셀 추출해가지고 네. 제출하면 끝난다.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그게 있었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가 메일 들어오는 서비스가 아닌데, 메일 로그인을 하시길래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메일 들어오시냐. 굳이 왜 이렇게 메일 한 달에 한 번 쓰시면 되는데.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해서 대시보드를 보면 뿌듯하다. 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네. 그런 게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서티라이프라는 회사는 도메인 인증서 만료 때문에 사고가 좀 계속 나가지고, 저희 거 도입해가지고 그런 만료. 가격 없어졌고요. 그렇죠. 네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것들이 뭐 매일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 익스파이어 되거나, 뭐, 기간이 넘어가거나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하거나,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절감하고, 그 다음에 그 팀원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써가지고, 그런 거 좀 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저희가 아직 수집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막 수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보고 있고, 걸러져 있고, 대표님께서 지금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오히려, 예. 생산성이 좀 올라갔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좀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뭐 요거는 테크한에 연결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거 마지막에 뭐 저희 회사 이거 셀리즈라는 거를 이제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예. 뭐의 약자입니까? 예, 이제 보시다시피 셀은 판매하다고 이제는 쉬운 편함인데 도메인을 어스를 써요. 그 이메일 도메인을.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팔자. 라고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했더니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 만났는데 그 마케팅 담당자가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 미투 그러더라고요. 아, 미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네. 저희 실제 프로덕트에 관련된 자산 관리를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 이제 많이 만나실 때고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미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공감들을 많이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사례들을 하나씩 쭉 말씀드리면 공감을 좀 많이 하시고요. 이제 처음에 딱 맞닥뜨리셨을 때는 그게 꼭 필요한가? 그러니까 니즈가 확실히 있는 고객사는 완전히 이제 공감을 하시는 편이고 자산 관리가 뭔지 모르시는 고객사는 자산 관리가 뭔지 그런 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굳이 그걸 해야 되나 지금? 뭐 이런 회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하면 어떻게 보면 돈 관리 그냥 이렇게만 보이거든요. 회계 관리.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런 이제 IT 자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약간 생소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있네요. 이제 글로벌에서는 좋은 솔루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ITAM이라고 해서 IT 자산 관리를 하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내는 좀 이제 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관련된 인식이 이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일단 동의가 되어야지 그다음 얘기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도입을 해서 ROI라든지 일단 이게 사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려면 시간도 좀 걸리고 뭔가 할 텐데 지금 이런 자산 관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증명하거나 어떤 효과성을 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두 달 정도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패턴이 보통 같은 사이클로 반복되거든요. 보통 매일 루틴이 비슷하고 매주 루틴이 비슷해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루틴을 한 달 정도 지켜보면 사용량이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 목표는 뭐 셉과 업계를 나라에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 셉 갖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한국의 셉. 한국의 셉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모를 준비해가지고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실제 데모를 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데모 준비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질문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답변 계속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Q&A 시간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네네네. 실제 한번 봐야지 네네네. 확실히 직관적으로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네. 데모 준비한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서비스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네. 대시보드에 보시는 것처럼 유형자산 수량, 유형자산 수량에 대한 어떤 종류별로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추락하고 있는데, 네, 어차피 이제 감가상각의 정률법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런 네, 거고, 네. 소프트웨어를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지, 네. 소프트웨어 카테고리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지, 이제 유형자산 상태별로 어떤지, 정상인지, 분실인지, 술인지, 네. 유형자산 취득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몇 월 달에. 네, 그러니까 네. 유형자산을 구매를 계속하는 건 돈을 쓰고 있다는 거니까 그것들을 네. 이제 쭉 월별로 보는 거고. 좋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면 여기 나오고 도메인 인증서도 다 여기 보여주고요. 그러네요. 만료가 걸려 말 그대로 전체적인 IT 예. 뭐 소프트웨어 유형이든 네네네. 무형이든 같은 자산들이 한눈에 딱 보이긴 네네, 해요, 한눈에 보세요. 진짜. 여기만 쭉 보면 되는 거죠. 네네. 구독 렌탈도 여기 이제 IT 장비 차량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구독 렌탈 비용이 어떻게 빠져나오고 있는지, 네네. 그래프가 나오죠. 이제 이 대시보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다 등록하는 작업은 필요해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나머지 기능들이 쭉 쌓여 있고요. 하나씩 보시면 유형자산 관리의 기능이 있는데, 유형자산 관리는 쭉 유형자산들을 등록을 하면 이제 보이게. 네네. 최초에 네네. 이거를 한번 나중에 업데이트 네. 하는 거는 아까 QR코드로 네네. 해서 네. 새로 할 때마다 등록하는데 네네네. 처음에 최초에는 여하튼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가요? 최초에는 사실 등록할 때 이제 보통 엑셀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은 네. 이제 결산을 하거나 상장사이신 분들은 다 자산 관리를 무조건 재무제표에서 잡아야 돼서 네, 네, 네. 엑셀에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 엑셀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고요. 네네네. 만약에 그것도 아예 안 돼 있고 나는 자산 관리, 유형자산 관리를 포기한 상태다. 그럼 연말에 한번 고생은 해야 됩니다. 네. 한번 고생은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쭉 등록하시면서 근데 그 시기를 전수조사하는 시기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씩 그 라벨을 붙이면서 네. QR코드를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감가상각 같은 것들도 다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에 맞춰서 그게 이제 쭉 떨어져.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바꿀 수 있게 네네. 돼 있군요. 이게 다 회사 정착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서 그 용품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죠? 용품마다 다르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테고리별로 쭉 나눠 있는데 네, 네. 나중에 이제 자산별로 다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릴 좋습니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자산을 다 한 다음에 QR을 붙이는 방법을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QR 코드 출력 등록을 한 다음에 네네네. 그 이후에 네, 어쨌든 자산에 QR 코드를 붙여야지 그렇죠. 그 자산을 언제든지 트래킹이 확인할 수 되는 있거든요. 거니까. 네, 트래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QR 코드 출력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아이템별로 네, QR 아니면 코드를- 전체적으로 출력할 때는 여기 QR코드 출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네. QR코드 출력이 나오고 네네. 여기 선택해서 하든지 아니면 전체 아카운트 눌러서 출력 미리 보기 하면 이 QR 나와요. 그래요. 네, 이거 인쇄가 하면 되는데 이거 그러면은 내가 이거 다 잘라 붙여야 돼?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여기 라벨지 구매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세심한 거 신경 쓰셨습니다. 네, 라벨지 구매하기 누르면 저희 거랑 최적화돼서 12분할 라벨지로 딱 스티커지로 떨어져서 하는 라벨지를 구매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고, 네. 칼라. 라벨지도 파시나요? 저희가 팔려고요. 많이 구매하시면. 네, 아무튼 라벨지도 할 수 있고. 보니까 실제로 네. 그 담당자분들하고 네. 미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부족하고 네. 어떤 게 필요한지를 네. 많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물론 네. 아주 사소한 거지만 네. 실제로 담당자분들은 야 저거 A4지로 잘라가지고 언제 붙이고 있지? 네. 그러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라벨 프린터를 쓰시는 곳도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우편봉투 라벨지 12분할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네, 저희는 네. 거기에 최적화가 돼 있어서 아마 있으신 경우도 많을 거예요. 네. 그거 쓰시면 되고, 좋습니다. QR 밑에 로고는 기업 로고를 쓸 수가 있어요. 유료요금제를 구입하시면. 그래서 요거는 기업 로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만약에 정확하게 이거를 정말로 팔로우하는 분들이 없다고 하면 포기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업들은 정말 뭐 큰 기업들은 다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다만 구멍도 많이 있겠고 또 아예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셀리 좀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연말 결산 때 한 번씩 1년에 한 번 하는 작업이 이제 전수조사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전수조사가 이제 QR 코드 리더기나 바코드 리더기가 갖고 그 자산이 정상적으로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산이 분실됐으면 분실됐다고 체크해서 재무제표에 이제
자산을 떨어뜨리거나 상기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쭉 이제 리포팅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리포트가 나오고 리포트 인쇄하면은 이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대표님한테 바로 그냥 보고할 수 있게끔 아, 네네네. 네. 네,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끝나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소프트웨어 관리가 이제 쭉 기능이 있는데 아, 이 네네네. 소프트웨어 관리들이 쭉 아마 보이실 거고 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다른 보실까요? 슬랙을 한번 네, 볼까요? 볼까요? 네.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데이터라서 네. 많지는 않은데 네. 이제 매일 이렇게 접속하고 있는 게 나오고 이 소프트웨어가 주간, 월간, 뭐 일간 몇 명이 썼는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월 구독이 많은데 이걸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지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지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데이터가 다 있고 우리 조직의 확산이 얼만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확산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그러니까 IT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생산성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네. 그게 우리 조직이 얼만큼 잘 퍼져 있는지 알고 싶잖아요. 아, 네. 이제 그거를 저희가 내부에 좀 알고리즘으로 수치화해가지고 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주간, 일간, 월간을 가중치를 더 가지고 네. 계산해가지고 우리 조직에는 11% 정도가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와 있다. 아.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 데이터가 쌓일수록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라든지 네. 또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이 훨씬 네. 더 정교화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일평균 사용 시간이 나오죠. 네네네. 누가 평균 얼마큼 쓰고 있는지 나오고 아, 좋습니다. 누가 쓰고 있는지 아, 네. 다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진짜 꼭 써야겠습니다. 네, 꼭 써야죠. 네. 그 다음에 사용량 분석에서는 이제 그 사용량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몇 명이 쓰고 있는지 이렇게 다 그래프로. 아, 시간 단위로. 네, 시간 단위, 일 단위로 다 나오게 네네네. 되고, 전체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회사에. 그 다음 네. 부서별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비용 최저가 이렇게 이제 비용을 안내해드리는 거고요. 네. 얼마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실제 이런 그 각각의 소프트웨어의 네네. 어떤 펑션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규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이런 것들도 일부 이런 어떤 사용성에 네. 반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서비스가 업데이트 되는 것도 네네네. 말씀하신 거죠?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PC 에이전트라서 사실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좀 고안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붙인다든지, 네. 아니면 서버에다가 뭔가 스크립트를 박을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스 서비스. 사스죠? 사스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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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도메인 증서는 이렇게 뭐 관리할 수 있고, 네. 예, 알림이 카톡이나 메일로 날아가게 됩니다. 아, 네, 예, 이제 좋습니다. 만료되기 전에 알림이 날아가서 볼 수 있고요. 구독 멘탈 관리는 뭐 최근에 업데이트해서 고도화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대시보드에서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멤버를 보시게 되면은 멤버에서 이제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나 이제 소프트웨어, 유형 자산, 이제 도메인 증서 어떤 거 관리하는지 이렇게 네. 나오게 되죠. 아까 팀 단위도 잠깐 네네. 말씀하셨다. 팀 네네. 단위라든지 조직 단위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건 아직 기능이 없는데, 네. 어렵지 않게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그것도 이제 예를 네네네. 들면 필요에 따라서 네네네네. 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이 조직도가 이미 있는데, 네. 사실 기업에서 이미 그룹이나 이런 데 조직도가, 메인 조직도가 있어요. 이제 네. 그걸 연동해서 와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기능이 이제 AI 에이전트가 있어요. 네네. 에이전트를 볼 수가 있는데, 아, 이거 하나 배우는구나. 대시보드 이제 맞춤형으로 쓸 수 있는데, 맞았고요. 네, 대시보드도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형태로 네, 쓸 수 있고, 쓸 수 있고. 네,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우측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AI 에이전트는 장점이, 9 to 6가 아니에요. 예. 24시간이랍니다. 경영지원 담당자가 퇴근해도 다 대답을 해주죠. 네. 이런 거 사실 대표님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네. 던지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수조사 기간도 아닌데 이걸 갑자기 왜 물어봐? 네네네. 이러거든요. 이제 얘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예. 아.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데이터는 실제로 그 숫자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할루시네이션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영역 중에 네, 하나라서.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네네네. 펑션 콜링이라든지 네네네네. 이런 기능을 통해서 네. 이런 숫자가 틀리지 않도록 네네네. 더 정교화
가고 있다는 네네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총 수량 21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수량 21개 정확하게 맞죠? 아, 네.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나머지 이제 이 세부적인 개수도 다 펑션 콜링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장 오래된. 이제는 뭐 대표님이 갑자기 물어보셔도 아니 그럼 사실은 대표님 저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대표님이 그냥 물어보시면 되는데 네. 아마 그렇게 쓰시진 않으실 것 같고요. 네, 이제 물어보면 아마 여기서 이제 경영진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네, 주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네,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하나 볼게요. 우리 가장 오래된 노트북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네.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누가 이제 PC 같은 거 사달라고 할 거예요. 네, 네. 그럼 그 친구 PC가 진짜 오래됐니? 네. 하고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누가 쓰고 있니? 어. 이렇게 해주는 거고. 우리 회사 슬랙 잘 사용하고 있니? 네.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조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될 거고. 슬랙은 전체적으로 3.45% 상대적으로 낮다. 네. 저희가 슬랙을 안 쓰거든요. 저희는 네, 슬랙을 네, 네. 개발에서만 쓰고 네. 내부에서는 팀즈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낮게 나올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사용 통계 같은 것들을 쭉 보다 보면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건 없다고 하네요. 네.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네네네. 자산 관리 외에도 다양한 이런 이 네. IT 사용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군요. 이런 것도, 저도 지금 처음 물어보는 거긴 한데, 네, 네. 소프트웨어 사용량을 확인해서 회사의 집중력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네요. 네. 대답을 해주죠. 소프트웨어 사용량을 판단해서, 이제 생산성을 수 있다. 좋습니다. 최근에 생산 네. 소프트웨어, vs 네. 코드, 개발팀이 본업에 집중했으면 알 수 있다고 네.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도 물어볼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 같은 것들은 당연히 다 대답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혹시 AI가 이런 데이터에 접근하게 됐을 때 네네.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네. 그런 인사이트를 물어보고 또 발견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군요. 네네. 그럼요. 이제 인간이 판단했을 때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더라도 슬랙을 30% 쓰고 있는데 그럼 그게 잘 쓰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AI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네. 그런 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어떤 전략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판단을 내릴 때 이런 데이터를 네. 가지고 근거 데이터가 뭔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네, 어떤 디시전을 내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뭐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툴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있을 텐데 또 요즘은 원체 유사한 형태들의 펑션들이 다 겹치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떤 이런 뭐 협업 툴이라 하더라도 그 협업 툴 안에 또 여러 가지 일정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일정 관리 툴도 따로 있고 뭐 등등 이렇게 굉장히 겹쳐져 있는 영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고민하고 어떤 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뭐가 더 좋은지 네. 우리 조직에 아니면 개인에게 이런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트앱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쓰고 협업 툴도 사실 몇 개를 한두 개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노션으로도 CRM을 할 수 있고 세일즈포스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다 써도 되고 다 안 써도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쓸 수가 있죠. 좋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발표할 네. 내용들은 여기까지 네네네, 되시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뭐 따끈따끈한 제품이니만큼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 이게 변화가 원체 많은 영역들이라서 뭐 소프트웨어도 계속 바뀌고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빨리 이렇게 바꾸고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 써보시면서 이제 요구사항을 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빠르게 바로바로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예, 너무 이제 필요하신 기능들은 지금 없다고 해서, 이 서비스는 못 쓰겠네 판단하지 마시고, 네. 메일 한번 주시면, 네. 예, 다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니까. 어휴, 네. 너무 막 지르시는 거 네. 아닙니까? 자, 일단 지금 저희 그 댓글 상단에 그 슬리즈 무료 이용 랜딩 페이지 저희가 해놨습니다. 연결해놨습니다. 네. 일단 무료 버전은
누구나 다 쓸 수 있으시죠? 네, 그럼요. 네, 들어와가지고. 무료 버전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이 소프트웨어 사용량 관리하는 거 빼고는 다 쓸 수가 있고요. 네, 소프트웨어 관리는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돼서 이제 엔터프라이즈용에만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무료 버전은 유형자산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사실 경품도 준비되어 있는데, 무료 사용하시기만 하면 저희 경품 드리고 있겠죠? 네네네. 물론 이제 회사 이메일로 등록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 기회에 한번 써보시고, 한번 무료로 일단 테스트 해보시고,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네. 아마 유형 자산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엑셀보다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네. 엑셀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담당자가 예를 들면 퇴사를 한다거나, 뭐 등등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업무가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팔로우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툴을 이용하는 것은 유용하겠다. 아까 사구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로 하면 엑셀에 로우를 지워버리면 그 자산이 폐기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집에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삭제하면 저희가 남아있어요. 등록했다. 그래서 그거를 리포팅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실 것 같고 자산 관리가 뭔지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아니, 자산 관리가 뭐지? 라고 갸우뚱하셨던 분들도 오늘 웨비나 라이브를 통해서 좀 인식이 좀 바뀌어지셨길 바라보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몇 개 한번 보면서 대표님 보시면서 이 질문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답변 꼭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전영진님,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데이터 축적에 따라 성능이 향상되는 공통점을 가지는 것 같던데 셀리즈도 이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성능이 향상될 수 있나요? 사실 데이터가 쌓이는 거에 대해서 이 AI가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의 퀄리티는 당연히 올라가긴 하는데 이 AI 성능 자체를 높이는 작업은 사실 할루시네이션을 계속 없애는 튜닝을 많이 계속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성능이 올라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정우님 질문도 한번 드리겠는데, 셀리즈 AI 도입에 따른 기존 업무에 대한 비용과 인력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가, 또 자산 관리에 대한 구매팀의 새로운 업무 등 이런 오히려 증가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그 셀리즈 AI 도입했을 때 기존 업무에 대해서 인력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는 것들은 일단은 라이센스나 유형자산이 쌓여있는 것들을 보고 바로 비용 절감은 나올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 이상 아마 절감이 될 거고, 글로벌의 솔루션에서도 아마 그렇게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했을 때 통상 20% 이상 절감이 된다. 소프트웨어 비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인건비나 리소스에 대한 절감은 사실 저희 걸로 하는 게 최적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유출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막 그 TO가 없다고 하는데 그 조직이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일하는지 어느 정도 유출을 해가지고 채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인력에 대한 리소스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의 근거를 사용할 수 있겠다. 일을 하나 안 하나.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이제 볼 수 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박일균님 질문입니다. 기술 트렌드상 AI 기술이 내년에는 에이전트 기반 자동화 방식으로 많이 전환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 셀리즈에서는 어떤지 이런 관련된 로드맵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린다는 박일균님 질문이 있으시네요. 일단 저희가 AI 에이전트가 지금은 조회에서 데이터를 주는 것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그 자산 관리자나 담당자분들이 이 서비스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팅으로 자산을 구매하면 자산 구매했어 라고 한 다음에 어디서 시스템 긁어가지고 다 자동으로 등록해서 회계사한테 자동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아까 말씀하신 건 에이전트가 대신 일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용님 질문인데 대시보드만 따로 스마트폰 앱에서 구현해서 서비스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형태를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앱 구현 계획은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 다 반응형으로 돼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브라우저로 들어오면 다 최적화돼서 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들어와 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홍동님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도입 후에 IT팀이 추가적으로 뭘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으시네요. 일단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쭉 집계돼서 올라올 텐데 저희가 중앙에서 관리할 때는 이게 보안에 문제가 없는데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이제 관리할 때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게 보안에 감지가 된다 하는 걸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은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익주님, 자, 실리즈 AI 기반 자산관리 솔루션이 타사 솔루션 대비했을 때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네. 타사 솔루션 재배했을 때 일단 두 가지가 큰 포인트인데 대시보드가 가장 큰 포인트고요. 네. 그러니까 한눈에 본다는 게 이제 셀링 카피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AI가 있어서 편리하게 조회를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김홍식님 질문, 만료 알림 기능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 맞춤화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만료알림은 지금 한 달 전, 일주 전, 3일 전, 하루 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사용자별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카톡이든 메일이든 네네. 뭐 다 카톡이나 가능한가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또 보시면서 한 두세 개 정도만 더 해볼까요? 네네. 지금도 뭐 계속 답변 주고 계십니다만. 엔터프라이즈 박일규님, 엔터프라이즈용 레거시 연계 솔루션이나 서비스 도입 검토 시 벤더의 기술 지원.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엔터프라이즈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지금 사스라서 이제 그 도입 문의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이랑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저희가 레거시 기반에 연동해서 솔루션을 구축하거나 온프레미스 형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님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네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하자면 네. 도입을 시작하기 전에 뭐 준비해야 될 사항, 뭐 고려해야 네네. 할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만약에 도입을 진행하게 된다고 했을 때 혹시 도입하면서 좀 어려웠던 트러블 슈팅 이런 네네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하는 질문이시거든요. 일단은 그 도입을 시작하기 전 준비할 사항은 따로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도입을 할 때 좀 어려웠던 점은 기존의 자산관리 솔루션이 있으면 그 자산관리 솔루션으로 붙어있던 라벨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저희 걸로 라벨 교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그런 이슈는 있고 안 붙어 있고 엑셀로만 있으면 그냥 다 붙이시면 끝나고 이제 하나는 소프트웨어 쪽 자산관리 쪽에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할 때 이제 그쪽 보안 프로그램에서 저희 거를 이제 인가되는 소프트웨어로 잡는 것들 이제 그거 이제 허가하는 작업이 네, 보안팀과 네, 같이 네. 연계가 돼야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작업들은 네. 필요할 것 같다. 한 가지만 더 정수영님, 네. 회원 등록하니까 바로 대시보드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군요. 깔끔하다고. 네.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네, 등록하지 않아도. 네. 알겠습니다. 네. 양재현님, 훌륭하다고. 여기 칭찬도 받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일규님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검토 시에 사용 중에 ERP가 있을 때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되나?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ERP가 구매나 회계 쪽에 연계되어 있을 텐데, 이제 자산을 구매할 때 아마 PC 100대 1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ERP 코드 하나로 넘어올 거예요. 보통 거의 그렇게 돼 있고, 개별 관리를 ERP에서 잘 안 하거든요. 이제 그 코드를 저희 쪽에다가 같이 연동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콜룸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ERP 코드에 있는 자산 코드만 넣어가지고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흥미로웠습니다. 네. 자산관리라고 하는 게 저도 네. 저희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카메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라벨 하나도 안 붙여있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좀 붙이시죠. 네네. 이게 엄두가 안 나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요 무료 가입해서 네네. QR코드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바로 일단 유형 자산부터 일단 관리하고 네네네. 무형 자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용하는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네네네. 되겠죠? 네네네. 네네. 그래서 좀 했을 때 얼마나 좀 잘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네네. 빠져나가는 돈은 얼마인지 네네. 한번 체크해보는 거 굉장히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주 흥미로웠고요. 네. 자, 저 이쯤에 시그니처 질문 마무리하면서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대표님께 드릴 질문은 유민재에게 셀리즈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네네네. 네네. 화이트보드에다 네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웨비나 내용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PC, 노트북, 또 데스크탑, 또 모니터 등등, 서버 등등 엄청나게 많은 자산들이 있으실 거고 또 사용하시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를 빗대어 생각해 보자면 이거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상단의 링크 통해서 일단 무료로 한번 써보시고 셀리즈 그 다음에 사용성에 대해서 한번 보신 다음에 실제로 우리 기업의 이런 자산 관리를 통해서 얼마나 비용과 리소스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세이브를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설문조사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좋겠고요. 자,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유민재에게 셀리즈란 셀리즈란 돌면서. 요겁니다. 네.
하트입니까? 저희 로고에 붙어 있는 나비거든요. 저희 네. AI 에이전트가 이 나비 모양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희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나비가 나비 효과의 의미도 있지만 네, 저희 딸이 나비야 노래를 부르면서 코타키나발루 해변을 뛰어다녔을 때 이 로고를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겐 좀 딸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딸같이 키우겠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나비였군요. 네네네, 나비. 아, 그러네요. 좀 잘 못 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셀리즈가 나비처럼 홀로 날아서 네,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멘트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루지 마시고 지금 관리하시면 됩니다. 셀리즈로 자산 관리 시작하십시오. 자, 이제 막 시작한 셀리즈이지만 펑션이라든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바로 우리 기업에 썼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능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실 것 같고 앞으로 기업들에서 꼭 필요한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 흥미로웠고요. 또 권투를 빌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자, 오늘 웨비나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쯤에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차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